2025년 전력 4월 21일 킹스 스포츠 뉴스 아워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전일국 이대왕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나온 팀에서 본부장하고 윤원석 판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빨리 시간이 빨리 가죠. 시간 빨리빨리 가네. 빨리빨리 가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빨리 온다는 뜻인가? 어떤 분은 지금 무슨 소리냐, 나는 지루해서 죽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항상 하는 대로 전일국 그 영토를 각인합시다. 현재 왕께서 계시는 테네시 청평은 섭씨 13도입니다. 현재 그저 맑은 날씨고요. 그리고 오늘은 대체로 맑고 그리고 24도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밤에는 10도까지 내려가고요. 이건 문 열고 잠자면은 참 좋겠네요. 10도면. 그리고 펜실베니아 동북부의 전일국 지역은 현재 16도입니다. 그리고 흐리고 또 개고 그리고 이제 가끔 소나기도 오기도 하고 아무튼 24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비가 조금 올 수 있고 12도 최저 기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 라임스톤 카운티의 자유반속 RV 파크 캠프그라운드는 현재 20도입니다. 그리고 29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은 조금 오늘 그 더위가 좀 덜하네요. 괜찮아요. 29도면. 오늘 밤에는 23도입니다. 그런데 습해요, 아주. 습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가끔 천둥, 번개, 그리고 강한 비가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텍사스에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순천 지역은 벌써 지금 밤 시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재 18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 하늘이 맑고 별이 잘 보이겠네요. 그리고 오늘 밤은 13도까지 내려가고 내일은 27도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군마 전전궁들은 현재 21도, 대체로 좀 맑고, 그리고 오늘 밤은 13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29도. 군마가 가장 덥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미안합니다. 천성경을 못하겠어요. 제 파일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독일 상황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이 2000 언제였나? 12년, 14년 그때에 중동의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 그리고 그때 독일에 온 사람들이 2014년에서 16년이라 그러네. 그때 온 사람들이 이제 시민권을 따고 있어요. 독일 시민권. 독일 시민권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어 배운다든가 아니면은 얼마 동안 독일에 산다든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독일로 귀화하는 중동 사람들이 특히 시리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슬람교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문제 아니에요. 보통 문제 아니죠. 예를 들어서 2023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독일 시민권을 딴 사람이 20만 100명이었어요. 2023년에. 그것이 전해하고 비교하면 19%가 늘어난 거지. 근데 전해도 이제 전해 해보다도 28%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많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28% 늘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 해는 19% 늘어나고.
그리고 작년에는 저 시리아에서 온 사람들 75,500명이 독일 시민권을 땄어요. 네. 근데 그것이 그 전해 비교하면은 56%나 늘었대요. 네. 그리고 독일 사람들도 애기 안 낳고. 그렇죠. 원래 저 14년, 16년에 그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런 이유를 내세우고 독일은 사람이 필요하다. 경제를 유지하려면은 앞으로 경제 유지하려면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난민을 받아들이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저 독일에 와서 독일 문화에 동화될 것으로 저 생각했죠. 그게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오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이제 지워지고 그 대신에 이슬람 문화가 지금 독일에서 뭐 지배적인 문화가 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과정에.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과정에 있는 거죠. 아이러니가 중세 시대에 유럽 사람들은 이슬람교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때 미인에서의 전쟁, 하여튼 여러 전쟁이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말이죠. 스페인도 한때는 완전히 이슬람교의 침략을 당했다가 그것을 다시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다시 밀어내고 그런 과정이 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결국은 이슬람교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과정에 지금 좀 있어요. 그것은 이슬람교가 잘 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보다는 유럽이 이제 기독교를 배척하고 이제 우리는 뭐 기독교 필요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그 공백에 이슬람교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뭐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뭐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사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다르죠.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은 기독교, 특히 그 개신교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개신교는 하나님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기본적인 이념이 있어요. 이 개신교는. 천주교는 조금 달라요. 하여튼 천주교도 완전히 아닌 건 아니지만 이슬람교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지만 특히 개신교가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이슬람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이 세상, 이 지구상에서 없애는 것도 개신교가 앞장섰어요. 영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개신교가 앞장서서 한국에서도 노예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슬람교는 어떠냐? 이슬람교는 현재도 노예 제도가 있어요. 여자는 인권도 50%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도 이제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이슬람교고, 그거 이제 당연시하는 거죠. 당연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옛날 중세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문화인데, 그런 것이 이제 유럽의 문화를 완전히 장악한다면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세력이 미국에서 아주 예,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특히 대학에서 그리고 다른 데서도 하마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유럽에서 승리했으니까 미국까지 삼키자 이거예요. 그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자라는 그 운동이 내가 볼 때는 지금 팔레스타인 옹호 세력이에요. 네. 물론 지금 가사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굉장히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특히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쏜
어떤 미사일인지 어떤 대포인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을 그것 때문에 일반 시민들 한 40몇 명이 죽었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또 어떤 그 소식은 그게 아니고 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그냥 화재로 죽었다 이렇게 말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일반 시민도 많이 희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이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이 끝장을 해야 돼요. 끝장을 내야 돼요. 그 하마스를 철저히 없애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절수하거나 그러면은 하마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없애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에 남고 이제 가자를 통치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랬었어요. 그런데 국제적인 여론의 압력 때문에 한 15년, 20년 전에 하마스에서 철수했어요. 철수한 결과가 이거잖아요. 작년에 10월 7일 참사. 하루에 하마스 테러 때문에 1,200명인가가 죽고 그리고 수백 명이 납치당하고 그러죠.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마스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극단 이슬람주의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이슬람교 국가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이란은 아니지만 이란은 오히려 그 배경이 있지만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온건한 나라들이거든요. 이슬람교이지만 그리고 파가 있잖아요, 이 사람. 이슬람교 파가 있고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지만 상당히 그것이 뭐라 그럴까 세속화된 이슬람교라든가 할까 꼭 그런 이란은 완전히 지금 종교하고 국가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죽은 이란 대통령이지만 그 사람이 실권자가 아니거든요. 실권자는 누구냐면 하마네이라는 사람이잖아요. 하마네이 누구냐 하면은 그것은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밑에 대통령가 있는 나라라는 말이죠. 이란은.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르단은 지금 왕이 있고 왕도 물론 이슬람교고 그 이슬람교를 믿지만은 그 사람은 상당히 서양 문명을 많이 받아들이고 요르단을 많이 근대화시켰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 가상인데 보수주의지만은 뭐 여자가 운전할 수 있게 된 것도 몇 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네.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네. 가만히 있네. 총이 없어서 그러지. 네. 언젠가 워싱턴 타임스에 한번 그런 단견이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연달 서서 그런 것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고 맞다고. 네. 그러면 부인 넷 있는 대로 가서 그 중에 하나로 살면 되겠네. 글쎄. 부인 넷도 합법이잖아. 맞아요. 그 인간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동물이 사는 사회. 그런데 남녀의 인구 구분은 50-50일 텐데, 예? 그러면은 남자의 75%는 부인이 없잖아. 이제 가난하고 결혼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여자들도 일어서지만 남자들이 먼저 일어서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마누라 다오. 그렇지 않아요?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경제적인 거 그런 게 많은 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들 계속 돈 못 모으게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재미있는 문화예요. 하여튼 참 큰일이야. 예, 그래서 독일은 이제 앞으로 난리 났네. 난리 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독일어도 하겠네. 그 독일 시민권 산 사람. 이제 독일어 이슬람권이 형성되네. 근데 그래요. 독일 사람들은 바보가 왜 그래요. 앞뒤 생각을 안 해? 독일뿐만 아니에요. 스웨덴도 그래요. 스웨덴. 뭐 어디나. 스웨덴은 더 해요. 더 해요. 음. 스웨덴은 이제 그저 이슬람교 아닌 사람이 갈 수 없는 출입 금지 구역도 있어요. 아, 그 경찰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불이 나도 저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완전히 이것은 저 뭐 지회 다른 복권, 나라네, 다른 나라. 지회 복권처럼 저 되고 있는. 그리고 영국도 말이지. 이제 뭐야 모스크 그 이슬람교들의 사원 그런 것이 저 많이 늘어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프랑스도 그래요. 파리에도 저 주입 금지 구역이 있어요. 그 중요한 나라가 다 그러네. 그렇죠.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들이. 예, 야, 사람들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걸 해야 돼. 그 모든 종교의 자유는 있되 이슬람교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 힘도 짜게. 그래야지 저기 못 따고 저 투표를 못 하지. 원래는 이제 그 기독교가 강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나라 사람들이 와도 이슬람교 그걸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요. 못해서 그래. 그렇죠, 그렇죠. 흡수를 시켜야 돼요. 흡수를 못 시키고 흡수를 당하는. 왜냐면은 저 기독교가 분명히 그 차원이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그 종교이거든요. 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이슬람교도 인격신이 있지만 그 인격신을 아버지 알라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냥 알라라고. 그냥 알라라고. 그리고 자기들은 알라의 노예다. 종이다. 종이다, 노예다,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천사장의 종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천일국이 빨리 오는 거 아니에요? 뭐, 바닥까지 쳐야지 천일국이 오지. 지금 이제 바닥 치잖아요, 유럽. 내려가면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I hope so. I hope so. 예. 오늘도 우리 그 성경 혼독해 할 때 요엘 호세아 읽었잖아.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막 저주하잖아. 그러니까 기독교를 버리니까 안 도와주는 거지 하나님이. 못 도와줘. 안 도와주니까 못 도와주니까 저렇게 먹히는 거지 사탄이한테. 아 진짜 걱정이네. 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저 다른 데서는 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뉴욕에서의 그 재판이 이제 증언 단계는 다 끝났고 이제 배심원들이 들어가서 결정을 해야 돼요. 배심원 들어가기 전에 판사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당신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판결을 내야 되고 이러고 하여튼 그런 좀 길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서 자기들이 방에 들어가서 따로 들어가서 그 12명인가 하여튼 그 심의를 하고 그리고 판결을 내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뉴욕에서는 트럼프가 뭐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지금 CNN도 검찰 측에서 충분히 죄목을 입증하지 못했다. CNN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걸 듣고 좀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데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은 이것은 민주당에게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뉴욕시를 떠날 수 없으니까 재판이 있는 날은 떠날 수 없으니까 뉴욕 시내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브롱스라든가 그리고 맨해튼이라든가 그런 데서 유세를 하면서 상당히 지지를 얻고 있어요. 특히 브롱스는 지난 주말인가 브롱스에서 유세를 할 때는 하여튼 3, 4천 명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됐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민주당에서는 아예 뭐 버스로 뭐 동원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깎아내리지만은 아무튼 저 브롱스에서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유세하는 것은 레이건 이후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브롱스는 지난 2020년에서는 90%가 저 바이든을 찍었어요. 90%. 원래 부정선거인지도 몰라요. 예. 뭐 그런 데는 부정선거할 그런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다 좌파니까. 예. 근데 이제 점점 많은 저 흑인들이 우리는 민주당에 속았다. 우리는 이제 트럼프를 지지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이제 깨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난 둘 다 싫다. 민주당원들도 이제 난 싫다. 그러니까 오바마이죠. 바이든이 진짜 후보가 될지 안 될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런 의문이 지금도 해결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바이든으로서는 결정적인 약점이죠. 아주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사람 내세우면 진다.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원의 절반 정도가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묘한 게 본인이 스스로 안 그만두면 못 자르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역시 오바마가 나와서 안 된다 한마디 하면은 되긴 돼요. 왜 못하니?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그럴 가능성이 있어. 얘들 안 된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 세우고 몇 달 동안 이제 그 선거운동 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지명도가 높은 사람을 뽑아야죠. 그러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빅 마이크죠. 그럼 미셸 오바마. 나와. 아니면은 해리스. 해리스도 말이죠. 전에는 해리스는 조금 이제 인기 떨어졌잖아. 그래서 해리스가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인기를 올리려고. 진짜 그 사람. 예. 그래서 지금은 해리스가 오히려 바이든보다도 인기가 있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치매는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미국에서 여자 대통령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좀 강한 거 아니야, 미국 사람들도. 예. 대통령은 남자래. 뭐 지금까지는 그랬죠. 힐러리가 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잖아. 잘 안 됐죠. 대통령 될 복이 없는 사람.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어서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그렇죠. 있어. 카마라 해리스가 이제 후보가 될 가능성도 이제 점점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빅 마이크가 나는 절대로 하기 싫다. 그렇게 계속 고집하면은 그러면 해리스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네. 지긋지긋해. 네. 근데 그러면 6월 말에 이제 지금 스케줄대로 하면은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저 토론회를 해요. 디베이트를 해요. 그죠. 근데 그때 바이든이 뭐 트럼프한테 창피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완전히 이 사람이 말이죠. 내가 취임했을 때는 인플레가 9%였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2021년 1월은 인플레가 1.4%였거든요. 근데 자꾸만 돌아다니면서 9%였다, 9%였다 그러는 거예요. 만일 이제 토론 때 그런 소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고 트럼프가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러지? 작살내고 내면은 그러면 그때 그 결과를 보고 민주당이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이건 정말 안 되겠다. 당신 바이든한테 가가지고 말이죠. 자 봐라, 봐라. 당신 트럼프한테 창피를 당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당신 물러가라. 이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도 안 물러갈 것 같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자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가 이제 대통령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서 뭐 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아들이라 해도 그렇게 지켜서 네. 뭐 하냐고. 아들은 지금 동영상에 그러니까 범죄자인데. 뭐 범죄, 뭐 여러 가지 범죄, 뭐 마약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하고 섹스도 하고 말이지. 동영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지켜서 뭐 예, 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부모가 그건 잘못하는 거야. 예, 부모가. 그들을 건져내려면은 벌 받고 새 사람을 만들어야 건져내는 거야. 그렇죠. 그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바리케이트 쳐주는 게 예. 그게 잘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또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뇌물 받고 중국에서도 뇌물 받고 뭐 하여튼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 네. 근데 그것이 만약에 트럼프의 아들이 그래봐요. 네.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트럼프는 완전히 죽어요. 그런데 민주당이니까 지금 좌파가 지금 미국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헌터 바이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네. 자, 재미있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발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신기하다.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나는 달러가 좋다. 예? 돈은 화폐는 하나로 해야지. 나는 비트코인은 너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싫다. 취임 당시 그랬어요. 그런데 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포기한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사람 있잖아요. 원래 인도 출신 사람. 이 사람이 그만두면서 트럼프하고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 사람이 아무래도 트럼프에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강의를 했나 봐요. 뭐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납득이 갔나 보다. 예. 그래가지고 지난 주말에 미국의 리버터리언 당이라고 있는데 리버터리언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리버터리언이라는 것은 하여튼 자유주의라고도 번역하지만은 하여튼 정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개인의 책임과 자유를 극대화하자는 것이 리버터리언이에요. 거기 당대회에 가서 그 사람들의 후보가 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연설하면서 자 내가 대통령 되면은 나는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살 권리를 지키겠다. 라고 했고 거기서 박수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왜냐면 지금 바이든 정권은 비트코인하고 좀 싸우고 있어요. 점점 어렵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내가 이제 반대로 하겠다. 그런 것을 이제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바이든 정부도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생각 외로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 미국의 하여튼 사람들의 뭐죠? 한 5천만 명? 현재 가상화폐를 갖고 있거나 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한 5천만 명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접전이니까 이 대선이. 그래서 바이든 정권도 바뀌었어요. 네. 갑자기 이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테리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인정했어요. 그걸 안 하려고 안 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었던 것을 이제 하루 아침에 바꾸고 그것도 역시 트럼프의 영향을 받고 그러는. 자 이제 내가 볼 때는 그것은 11월 5일 대선 투표를 까지고 그 다음 날은 또 바이든 정권은 다시 이제 원래 입장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아무튼 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이 선거운동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천유국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실현될지 모르지만은 를 터져라. 천일국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